이번에는 바이브 코딩으로 나노바나나를 활용하여 AI 증명사진을 만드는 서비스와 매일 저녁 6시에 미국 주식의 흐름을 요약하고 주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장점과 단점, 한계점,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레플릿에서 새로 출시된 에이전트 3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요. 다만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바이브 코딩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바이브 코딩의 단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단점을 좀 사실적으로 말해버려서 바이브 코딩 업계가 별로 안 좋아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써보라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 한계점, 그리고 솔직한 후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플릿이 이번에 에이전트 3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해당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최대 200분 동안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대부분은 모바일 앱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기능 테스트를 합니다. 에이전트가 실제로 브라우저를 내부적으로 돌려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디버깅 성능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로 자동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나 엠파렌 같은 자동화 플랫폼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 나노바나나를 활용해서 AI 증명사진 서비스로 가볼게요. 최근에 증명사진을 새로 찍었는데 이제 좀 이쁜 스튜디오에서 찍으려고 하니까 6만원이 들더라고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노바나나가 나온 김에 셀카를 올리면은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는 AI 증명사진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노바나나로 이미지 생성을 하고 나서 된다면은 결제 시스템을 붙여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내가 선택한 용도, 복장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여권과 학생증, 사원증에 따라서 다양한 증명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다만 결제 시스템 연동에는 실패를 해서 우선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것은 내부용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잡을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컨셉을 AI와 이야기를 하면서 잡아갑니다. 우선 AI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다가 저는 포토이즘 같이 흰색과 검은색만 사용하는 디자인을 원해서 캡처를 같이 넣어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잡혀서 제가 원하는 기능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오픈 라우터라는 LLM을 API로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노바나나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 시작점을 잘 못 잡았어요.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을 연결하라고 해서 제가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고요. 그런데도 해당 모델을 이미지 분석 모델로만 인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알려준 후에야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API 연결은 잘 되었는데 브라우저에서 색상을 반사하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서 이것도 디버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노바나나 연결을 잘해서 결제 시스템 연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페이앱이라는 결제 서비스와 API로 연동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API 문서까지 찾아서 링크로 같이 첨부를 드렸는데 이게 계속 문서대로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결을 하려고 해서 결제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티켓타가 끝에 결국에는 결제를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희 앱에 이제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서 AI 이미지 생성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몇 시간을 썼는데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결제 시스템은 연동을 못하고 그냥 지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어요. 아마 시간이 충분하면은 결제 시스템 연동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AI가 계속 결제 시스템 오류 고쳤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디버깅의 감을 못 잡는 느낌이라서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의도는 결제까지 넣어서 실제로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제 기능은 구현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도 증명사진 만드는 것은 성공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스스로 디버깅도 어느 정도로 하고 스스로 브라우저도 열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등 디버깅 성능이 강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지불되었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만든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서 미국장 주식을 요약하고 추천을 하는 그런 자동화 기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미국장 주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AI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화 기능도 테스트할 겸 매일 저녁 6시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주식을 추천해주는 이메일을 저한테 자동 발송되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았어요. 결과는 매일 오후 6시에 메이저 기업들의 주식을 요약본을 보여주고 적절히 주식을 추천해주는 간단한 자동화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메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조금 더 요구하면 복잡하고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자동화 서비스의 개발은 정말 쉬웠는데요. 프롬프트를 적절히 구성해달라고 해서 그걸 애플릿에 옮겼고 별다른 버그 없이 약 10분 이내로 원하는 대로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반면에 자동화는 별다른 이슈 없이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스튜디오보다는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프론트엔드 없이 자동화만 만드니 별다른 버그 없이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더 복잡해지면 그만큼 디버깅 요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화면 구성이 없으니까 조금 더 디버깅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25년 9월을 기준으로 비개발자 입장에서 바이브 코딩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역시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획, 디자인, 개발까지 해줘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좋아요. 노코드를 개발할 때도 저는 이제 기획 디자인까지는 AI한테 시키고 그 이후에 개발을 직접 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은 그냥 말로만 일을 시키면 돼서 개발이 편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디버깅 성능이 좋아졌어요. 제 예전 영상 바이브 코딩 영상을 보시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포모도로 타이머를 만드는데 끝까지 마지막 버그는 수정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에이전트 3는 직접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디버깅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하는 부분이 생겨서 디버깅 이슈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노바나나를 이용한 AI의 증명사진 기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결제 시스템 연동도 실패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을 더 쓰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세 번째는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에이전트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의 상당 부분을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이제 앱으로 명령만 하면 되니 간편했는데요. 이제 핸드폰으로 간편한 앱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쌉니다.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시간과 코드 변경에 비례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이는데요. 간단한 수정만 해도 $1 정도가 들어가고 에이전트가 만약 한 태스크를 40분 이상 돌리면은 $7, $8 정도로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아마 실제 돈을 내고 했다면은 개발에만 10만원 이상을 썼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전히 개발 지식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잘하다가 어느 부분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막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힌트를 줘야 그때서야 AI가 조금 더 감을 잡고 잘하기 시작합니다. 나노바나나 연결할 때도 다른 모델을 쓰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잘하기 시작했어요. 막히는 부분은 내가 직접 공부하고 하나하나 가이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디버깅 이슈인데요. 전보다는 디버깅 이슈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그를 수정하다가 잘 되던 기능을 날려버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디버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코딩 지식이나 내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걸 에이전트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자동화 기능은 아직 시작 트리거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부족합니다. 자동화 기능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그 없이 금방 잘 만들어 주었는데요. 지금 시작 트리거가 3개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 트리거를 지원할 예정이긴 하니 잘 지원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동화 기능은 어떤 유저가 쓰는 어떤 실제 앱을 만드는 것보다 버그 발생하는 것이 적어 보여서 앞으로 자동화 기능은 요긴하게 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범위가 늘어날수록 만들지 못하는 기능이 늘어나고 버그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직까지는 한 가지 기능에 집중해서 바이브 코딩을 시키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AI가 잘 못하는 부분은 내가 먼저 알고 공부를 해서 가이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AI가 계속 처리하지 못하는 버그는 계속 혼자서는 처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답을 찾고 AI한테 알려줘야 AI가 감을 잡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전보다 성능이 좋아졌고 그만큼 더 비싸졌습니다. 자동화 기능은 별다른 버그 없이 금방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개발 지식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비개발자를 위한 바이브 코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아직 복잡한 상용 서비스는 비개발자 혼자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바이브 코딩 분야는 계속 발전을 할 텐데 언젠가는 별다른 개발 지식이 없어도 AI가 알아서 디버깅을 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레플레이 비용이 조금 올라간 것처럼 제 생각에는 약간 키오스크 모델과 같이 어느 정도 직원 인건비보다는 싸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도 개발자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하거나 좀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이 꽤 나가는 식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할인받을 수 있는 리퍼럴 링크는 상세 설명과 댓글에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